안녕하세요, 불부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생뚱맞게도 자동차 리뷰를 하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도 많이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제 경험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집대성해서 중고 벤츠 구하는 법, 아주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가지의 그 상념들과 여러분들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일단은 이 인트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고차를 보실 때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사겠다는 의지가 일단 있으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중고차 같은 경우가 있죠. 첫째, 이제 어떤 고장이 발생해서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차를 판다. 그 다음 둘째, 본래 차는 괜찮지만 돈 문제로 인해서 또 이 차를 팔게 된다. 그렇게 돼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중고 자동차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중에서 이제 내가 뭔가 사겠다고 결심을 하고 모델을 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많이 찾아보게 되고, 생각도 하고 정보도 얻고, 정말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 고민이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뽑기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 거를 어떻게 내가 가늠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딱 하나예요.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셨으면 일단 현장에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러분을 잘 포섭을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서로 차를 몰라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뭔가 하나는 양보하셔야 돼요. 첫째, 외관을 양보하는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난 차량인데 덴트를 해서 뭐 보건이 뭐 마음에 안 들게 됐는데 속은 멀쩡하다.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뭔가를 양보를 한다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중고차를 고를 때 하나의, 여태까지 저는 이제 차량을 모두 중고차로 구매를 했는데 원칙이 있어요. 저는 무조건 마음 편하게 무사고 차량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가 있는 차량에서 골라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지널 이제 수입 업체 서비스 센터에서 모두 수리가 완료된, 아무리 대파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차값이 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력을 조회해 보면 모든 것들이 정식 수입 업체 서비스 센터에서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서 중고 시장으로 나온 그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의 기술이나 뭐 그렇게 수리된 것 같은 경우를 절대로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저도 기술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차량의 경우입니다. 특히 수입차나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차량이 약간 더 좀 좋은 차량인 경우가 더 많잖아요. 중고차를 보시는 경우가 새 차보다는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조금 가격이 저렴한 중고를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원칙에 의하면 완전히 정식 센터에서 수리가 된 내력을 갖고 있는 차를 골라요. 그 중에서 몇 개의 차종을 골라서 현장에 갑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외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 이제 드레싱도 돼 있고 기초 정비도 돼 있고 다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 가셔서 내가 내 돈으로 기름 한 2만 원어치 넣고요. 1시간 정도, 뭐 며칠을 빌려 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좀 부담도 있고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1시간을 무조건 딜러와 함께 운전을 하고 주변을 돕니다. 돌아요. 무조건 돌고, 현장에 맞게 그냥 돌고, 주차도 해보고, 여러 가지 움직임. 그 다음에 30분 정도는 딜러분한테 운전을 맡기고, 내가 옆좌석에 타서 이제 승차자의 느낌으로서 또 내가 차량을 한번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딜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또 해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1시간 정도 내가 내 돈으로 기름을 넣고 돌면서 체크를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체크. 그러면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승객으로서의 그런 느낌. 그러면 1시간 안에 들어올 경고등 다 들어오고요. 테스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사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내가 이걸 구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현장에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친밀하게 도시고 느껴보시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경우는 있지만 타보면 문제가 있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참 신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면허증을 소유하고 계시면은, 차량 경력이 있으시게 되면은 이 차가 어디가 문제인지는 타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서 딜러와 얘기를 나누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비소에 가셔가지고 네, 리프트에 올려놓고서 상담을 해보시고, 아 이거는 좀 비용이 많이 드는 수리다, 아니다 이거는 안 사셨으면 좋겠다. 딜러분들이 보험 이력이 세거나 정말 문제가 있는 차량 같은 걸 안 파시더라고요. 네, 제가 안녕처 차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선택한 차량이 3개 종류의 차량이었는데 그 중에 한 차량이 온 거거든요. 근데 2 종류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라도 네, 안 팔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현장에서 그냥 2 차량을 제꼈어요. 근데 이 차량은 함께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도 수리 내역이 이제 정식 수유 업체 서비스 센터에서 완전 수리가 다 되어 있었고 문제들은 다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중에서 수리 내역을 믿고요. 하나를 포기했다는 건 옆에 이제 외관을 약간 포기했어요. 외관에 약간 뭐 덴트를 해서 이제 문짝도 좀 이제 복원을 하고 그랬는데 약간 쭈글쭈글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새 차를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네, 양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저는 멀쩡한 심장과 네, 괜찮게 수리된, 네, 제가 바로 달려도 문제가 없는 그렇게 네, 수술이 잘 된 그런 차량을 구했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벤츠 차량은 모두 뭐 일맥상통하는 여러 가지의 뭐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뭐 유튜브 통해 보시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고서 따로따로 막 찾아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한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한 번에 네, 벤츠 네, C클래스 차량을 조금 더 여러분들 중고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소유하시거나 여러 가지 기초적인 기능 같은 경우 네, 모르시는 것, 그 다음에 알면 좋은 것들을 소개하면서 네, 이 차량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가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차량을 운전을 해보시면서, 물론 이제 벤츠를 이제 운행을 해보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운전 케이스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중고를 네, 신중고 네, 그걸 구매하는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유튜브 자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보시게 돼요. 네,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7년식 네, 수리된 네, 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이제 훑어드리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숙지하시면은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자, 전동 시트. 네, 뭐 이 차량은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전동 시트가 있고, 이제 카브리올레 오픈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의자에 네, 온풍이 나오는 시스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하나는 열선 시트,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목 넓이에 있는 통풍 네, 그 조절 버튼이에요. 2개 다 난이도는 3개로 되어 있고 전부 다 온열 기능입니다. 네, 냉 기능이 아니라 온열 기능이에요. 그걸 이제 아시면 되고요.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트 셋업 다 하시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편하시게 다 세팅을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백밀러 네, 좌우 선정해서 네, 돌리시고요. 네, 세팅을 해요. 그것도 세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그냥 이제 지금 가는 거예요.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시면 좋아요. 초기화를 시켜놓는 게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립 네, 트립은 이제 여러 가지 매뉴얼, 뭐 화면, 무슨 뭐 여기 버튼 막 많은데 다 운전자는 운전의 센터페시아로 조절이 되게 돼 있어요. 네, 누르면 네, 연비 나오고, 네, 밑에 누르면 지금 이제 에코 모드이기 때문에 에코 플레이 디스플레이 나옵니다. 네, 출발 후 연비, 뭐 거리계, 뭐 리셋, 뭐 그렇게 나와요. 요 중에서 이제 자기가 놓고 싶은 화면에 놓으면 되고요. 네. 그렇게 돼서 뭐 OK를 설정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리셋을 하거나 무슨 그럴 경우에 빼놓고는 OK를 하실 필요가 없고, 이 뭐 홈버튼이나 뭐 이런 거는 네, 여기서 내미 거의 안 봅니다. 네, 내미 이따 설명드릴게요. 라디오, 매체 뭐 이런 거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어시스턴트 상황 요거 좋아요. 네, 요런 거 보시면 이제 요런 기능이 있구나, 그냥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리턴 네,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어요. 서비스 리셋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설정 오케이 누르면 보조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계기판, 차량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전부 다 컨트롤해서 설정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기 버튼만 눌러놓으면 네, 언제든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해놓은 이제 네, 그런 상황으로 네, 오케이 되면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왼편에는 이제 모드예요. 이 모드는 여기서 통제가 되죠. 네, 다이나믹 모드. 자, 요거를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나와요. 자, 여기도 같이 나와요. 자, 일단 여기서 볼게요. 아래 에코 모드 네, 함께 나와요. 네, 위로 올리면 네, 컴포트 네, 기본적인 모드예요.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는 뭐 조금 더 딱딱하고 서스 딱딱하게 해주고 뭐 그거 아시죠? 네, 기름 많이 먹는 거 네, 그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컴포트나 에코 모드, 저는 에코 모드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에코 모드를 왜 쓰냐면 전 중립 기어 되게 많이 쓰고요. 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모드가 이 차량에 있는데 제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요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버튼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항상 꺼요. 그럼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잠시 멈추거나 시내 주행할 때 시동이 꺼지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해요. 벤츠가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오토홀드 기능이죠. 보통 다른 차량은 오토홀드 버튼이 이쪽에 따로 구비가 옵션처럼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벤츠 차량은 브레이크 밟고 섰다가 조금만 더 꾹 눌러주면 여기에 홀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계시다가 출발하면 그냥 악셀 밟으면 자동으로 풀리면서 갑니다. 제가 이 벤츠 차량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많이 쓰시면 좋아요. 이 트립 쉬프터 이것도 자주 사용하시면 좋지만 이건 뭐 굳이 오토 기능도 좋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연습하셔서 트립은 사용하세요. 이게 요런 거는 이제 영상 찾아서 보세요. 제가 이걸 알려드리진 않아요. 여성 운전자분도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되도록 지금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오토 홀드 기능까지 제가 한 번에 알려드렸죠. 주차는 뭐 물론 옆에 버튼, 여긴 우리들이 뭐 이쪽에 있는 기아의 버전 차량이 많이 있지만 벤츠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P 눌러주면 후진 모드에서도 P 눌러주면 주차,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P 눌러주면 주차, 무조건 주차 바로 걸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중 주차, 겹 주차 그런 거 할 때 조금 신경 쓰이죠. 단독 주차 편하게 하실 때 차량을 주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알아보시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요 보면은 여기 보면 파킹 브레이크가 있어요. 저 기능은 어느 때 쓰냐면 진짜 생각이 날지는 않았지 모르겠지만 급발진할 때 급발진할 때 이거 눌러주면은 쓰는 기능 있어요. 있습니다. 벤츠 있습니다. 그거까지 쓰실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 자, 그럼 여기 벌써 대부분 넘어갔어요. 통화나 이런 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요즘 차량에 있는 매뉴얼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불편하게 이 연식 차종 등에서 좀 불편하게 느껴진 게 내미, 쓸 일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세팅 방식이에요. 세팅 방식.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화면에 있든지 간에 이제 메뉴 누르시면 움직이게 되고요. 요건 이제 이 메뉴는 실내적인 문제들이에요. 지금의 온도, 그런 것도 요게 지금 있거든요. 요거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 이거 되게 편해요. 이거 되게 편해요. 돌리면 나와요. 이런 것들 되게 편해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면 이 원형을 눌러주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처럼 이렇게 작동을 해요. 대부분 다 오토로 해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송풍량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물론 바로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죠. 싱크는 듀얼입니다. 요걸 끄면 한쪽만 따로따로 조절이 가능한 거고 온이건 냉이건 같이 켜놓으면 무조건 듀얼입니다. 요건 듀얼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비상등 버튼, 차량 버튼. 요 차량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차 매뉴얼로 가요. 자동차 매뉴얼. 자, 화면 보실게요. 자, 요건 메뉴는 실내, 온도,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나오죠. 송풍 방향, 온도, 요런 것만 나오는 모드고요. 자, 차량 버튼을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기능이 나옵니다. 이거 재밌어요. 한번 설정해 놓으면은 이제 설정을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최종 설정은 안 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의자 맞추고, 백미러 맞추고, 트립 맞추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이제 기본 기능이에요. 자, 차량의 기능. 마우스로 돌려가면서 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마우스처럼 눌러주면, 이 녀석이 하는 기능이 나와요. 도어 잠금 해제 경보, 온이냐 오프냐. 이건 이제 키 잠글 때 빵, 키 열 때 뿅, 잠글 때 빵, 그 소리 나는 거거든요.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껐고요. 벨트 조정. 이 벨트 조정은 뭐냐면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카브리올레건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로 타면 벨트를 찰떡하는 순간 열짝 이 친구가 당겨줘요. 탁 당겨줘요. 가슴 쪽으로. 그 기능이에요. 자동 미러 접힘 써야죠. 차량 위치 알림. 조명 글쎄요. 이게 지금 마트나 그런 데서 빽빽하게 막 있는데 그럴 기능? 그래서 저는 이제 온은 해놓기는 했지만은 타임을 거의 안 걸어놨습니다. 자동 잠금. 자동 잠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잠기는. 내부 조명 소등.
지연, 뭐 시간 잡는 거예요. 네, 이렇게 누르고 나서 하면 15초, 30초 이렇게 됐죠? 저는 안 씁니다. 네, 외부 조명 소등 지연 오프죠. 아까 됐죠. 앰비언트 라이트, 네, 색상 지금 오렌지 색상 여기 보이죠? 여기까지 이제 보여요. 기본적으로 오렌지여서 오렌지인데 한 4가지 색깔 정도가 들어있는 모드입니다. 이 차량은. 자,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 네, 가장 밝게 해놓은 상태가 이 정도, 네, 보시면 되고요. 이지 액세스, 문 열고 나면 네, 핸들이 뭐 안쪽으로 좀 들어가 준다거나 뭐 그런 기능들이에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차는 이지 액세스로 오늘 하면 핸들, 네, 핸들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설정해놓은 모드로 다시 튀어나오겠죠. 뭐 그런, 네, 기능이에요. 근데 뭐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차량 기능이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뭔가 조금 더 뭐 가고 싶다, 여기서만 기능이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뭔가 더 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 드시면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게 리턴 버튼이 여기도 있고 핸들에도 있고 이제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리턴 버튼. 네, 그럼 여기로 가요. 네, 요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돌려요. 네, 요런 기능들이 이제 있어요. 네, 차량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 지구 요 모양을 가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능들이 이렇게 보여요. 네, 쓸 일은 없어요. 쓸 일은 없어요. 요런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리턴. 자, 미디어, 라디오, 전화, 내비게이션 뭐 쓸 일 없죠. 네, 쓸 일 없어요. 쓸 일 없어요. 네, 이게 참 희한하게 쓸 일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리고 내립니다. 내리면 이제 설정 가죠. 설정. 네, 네, 인터넷 설정 관리 뭐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와요. 네, 요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안 쓸 거니까. 네, 안 쓸 거니까. 자, 차량. 네, 여기로 다시 가죠. 네, 리턴. 네, 자, 시스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좀 화면 보시면, 네, 시스템 설정 또 있죠. 네, 그럼 요런 모드들이 나와요. 그럼 또, 네, 내리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빠져나오려면 무조건 리턴 버튼, 네, 시간 맞추는 거, 네, 디스플레이, 네. 자, 요런 기능 등이 있고, 물론 설명서도 여기 있어요. 차량용 설명서. 근데 특별하게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예, 무조건 경고등 들어옵니다. 그때 경고등 들어올 때 찾아봐도 늦지 않아요. 예, 물론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네, 어떤 경고등들이 존재하고 이 차가 어떤 것들의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느냐, 그런 거는 신경 쓰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볼 수 있죠. 시스템 설정. 네, 계속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네, 초기화까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서 조금 보시면, 네, 도움이 돼요. 디스플레이 모드, 주간 모드, 야간 모드, 예, 자동, 물론 자동이죠. 네. 자, 리턴, 언어, 네. 도움말, 네. 새로운 음성인식. 안 써서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뭐 핸드폰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네,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요런 기능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있어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AC 온도 요런 것도 일일이 조정할 수 있는데, 뭐 승질나서 이런 걸로 사용 안 하고 바로 여기서 그냥 해버리죠. 컨트롤. 네, 안 씁니다. 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디스플레이 꺼짐. 요거는 이제 요 버튼이에요. 네, 요걸 누르면 다시 다 켜집니다. 네, 요런 기능들 아주 기본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은 이 차량은 애플 카플레이가 없어요. 애플 카플레이가 없죠. 네, 미디어를 보면 저희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를 연결해 놨는데, 이게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참, 더 오래된 현대 차량도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블루투스를 쓰면은 핸드폰으로 내미를 연동하면 이 메인 스피커로 나와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네, 블루투스를 연결했으니까 핸드폰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미만 안 나와요. 네, 내미 음성만 안 나와요. 음악을 틀어야 돼요. 음악을 틀어야만 나와요. 그게 가장 나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제가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오디오에 대한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예, 인식이 안 좋아요. 이 차량이. 저는 이제 음악
또 프로 음악 생활을 해서 귀는 좀 트인 사람이지만 음질을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스피커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순정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일단 핸드폰에서 음질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핸드폰도 이퀄라이저들 기능들이 있어요. 음악에 락이나 무슨 발라드나 재즈나 소울이나 펑키 그루브 막 이런 걸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는 음량 선별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블루투스로 오디오를 실행해서 화면이 나오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화면을 실행을 못 시키잖아요. 화면 밑에 오른쪽 끝으로 가면 네, 음악이 나오는 그 화면에서 오른쪽 끝으로 이제 돌려서 설정을 하면 이 차량 자체의 EQ를 잡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 두 개를 절묘하게 잘 섞어 쓰시면 솔직히 말하면 들을만해요. 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스피커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물론 뭐 더 좋은 조회가 있으신 분들은 막 바꾸셔야겠지만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스피커의 이퀄라이저, 이제 베이스, 미들, 하이를 잡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이어폰이나 아니면 외부 출력으로 듣는 그 오디오 사운드의 EQ 설정을 절묘하게 잘 차량에 합쳐두면 나중에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블루투스가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음악이 나올 때 그렇게 설정된 음질로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갔어요. 조수석은 따로예요. 네, 뭐 타시는 분들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것도 메모리가 될 수 있고. 자, 여기서 한 바퀴를 다 돌면서 지금 설정도 잡고, 아까 화면에 들어가서 뭐 인벤트 라이어트부터 시작해서 뭐 트립도 잡아놓고 다 잡았어요. 다 잡았죠. 그리고 나서 M 누르시고, 네, 원하시는 번호 누르면 삑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 훑은 모든 설정이, 네, 넘버 1이건 2건 3건 여기로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이제 운전자분이 승차를 하시면 이제 메인으로 작동을 해서 이제 움직이겠지만, 다르게 뭐 잠깐 쉬기 위해서 의자를 기울였다가 해서 다시 이제 1번으로 움직일 때는 모든 기능, 다시 시동이 꺼질 때, 네, 차량의 탑승의 모든 기능이 지금 내가 설정한 메인 기능으로 작동을 합니다. 예, 모든 게 그래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또 남겨둘게요. 오른쪽, 네, 백밀러 후진 기어 넣으면은 각도 바뀌죠. 네, 이거 싫으신 분들 있어요. 예, 저도 바꿔놨거든요.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모든 설정 이것도 하기 전에, 끝으로 가기 전에, 네, 오른쪽으로 맞춰놓고서 후진 기어를 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후진 기어 넣으시고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네, 왜냐면 후진 기어를 넣어야만 저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원리상.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으시고 후진 기어 넣으면 움직이거든요. 그때 오른쪽으로, 네, 설정을 해가지고 백밀러 각도를 맞추세요. 네, 맞추세요. 그 다음에 다 설정된 거, 이제 나머지는 사실 다 설정된 이걸로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네, 다시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추가해요. 다시 M1. 네, 그렇게 눌러주시면 메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 그렇게 해서 작동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네, 메르세데스 벤츠, 네, 저는 이제 카브리올레 2017년식, 네, 차량. 이제 아마 알아보시고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아, 같은 연식이구나, 이때까지 이거랑 같은 구성이구나 하시면서 여러분들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꼼꼼하게, 네, 닦아가면서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 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량이 지원하는 기능들, 무슨 뭐 오토라이트, 네, 그다음 밤 되면은 이제 백밀러, 네, 색깔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은 뭐 완전 자동이에요. 모든 게 자동이에요. 여기에 설정하는 모드가 없어요. 자동인 거죠. 네, 그다음에 레인 센서들, 유리창 앞에 전면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것도 모두 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편리하게 운전자, 네, 위주의 세팅만 한번 훑어주시고 마감해주시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행복한, 네, 자동차 라이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볼보였고요. 네, 저는 이제 프라페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외부 기능 중에 하나, 네, 본네 이제 벤츠 구매하신 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리뷰들 중에서 이제 와이퍼 교체 문제가 있어요. 이 와이퍼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게 본네트, 네, 이제 카울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꺼낼 때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와이퍼를 작동시켜서 시동을 꺼서 멈추게 한 다음에 하는 그런 리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그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자기 차량을 보실 때 본넷을 열면은요, 네, 본넷을 열면 이제 이 카울을 받쳐주는, 네, 요 서스에 요렇게 생긴 버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요걸 누르면, 요걸 누르고 본넷을 밀면 지금 이 각도에서 여기까지 가요. 네, 그럼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그대로 이게 밀려서 더 열린 상태에서 와이퍼를 그냥 당기면은 네, 그런 불필요한 거 없이 바로 이렇게 와이퍼를 네, 교체하실 수가 있어요. 저 부분이 그대로 네,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스는 양쪽에 있지만 버튼은 한쪽에 있어요. 네, 운전석 쪽에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네, 요 버튼입니다. 네, 요 버튼을 누르고 밀고 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살짝 당겨주면 다시 일로 와서 딱 걸리면 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은 와이퍼 교체에 의한 기능, 그 다음에 본넷을 열어서 더 큰 수리를 할 경우에 저 기술자분들이 예, 더 좀 공구를 그 다음에 위치를 다루기 편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면은 네, 벤츠 와이퍼 교체에 대한 그런 불필요한 거까지 아실 수 있고, 또 하나 팁은 라이트가 좌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조건 뭐 이 라이트는 무슨 전구 교체 방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불이 안 들어오면 통째로 바꿔야 되는 그런 모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델인 경우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비춰봤었을 때 뭐 그런 현상이 좀 있다. 좀 이게 좌우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네, 육각 렌치 7mm 네, 넣으시고서 네, 저쪽을 빛을 맞춰놓고서 보시면서 네,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미세하게 이 친구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네, 그거에 의해서 간단하게 필요해서 자가 정비 정도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네. 자, 여기까지. 네. 이거 어제 제가 네, 구하고 싶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그 보험 이력이나 사고 이력을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수술을 받고 고쳐지고 다시금 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점을 굉장히 차량 구매할 때 예, 그 신중하게 봐요. 그런 데 있어서의 그렇게 심장이나 모든 것들이 잘 고쳐지고 네, 다시 뛸 수 있도록 준비된 차량인 경우에는 뭐 덴트가 약간 먹었거나 어디가 좀 구겨졌거나 그런 거는 네, 저는 감안합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려면 새 차를 사고도 네, 조바심에 기다려야죠. 뭐. 오늘은 불보답지 않게 차량 리뷰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네,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안녕차차 네, 유튜브의 안녕차차 이제 중시라고 그러죠. 네, 중시 구독자이기도 하고 몇 년 동안 그 채널을 보면서 이제 성장하는 것도 보고 또 마인드도 보고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이곳에서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시를 통해서 네, 안녕차차 해서 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저와 함께 이 차량을 고르기 위해 하루 움직여 주셨던 이제 강영구 네, 딜러님 개인적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른 시간부터 아까 제가 인트로 때부터 얘기했던 그런 요구사항들 함께 움직여 주는 거, 모든 것들 제가 이 차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올 때까지 굉장히 하루 종일 신경을 많이 써주고, 그 정도면 네, 믿을만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들여다봐주고 함께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차량은 요것만 손보면 구매하셔도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전문가잖아요. 네, 저희들보다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솔직하게 네, 이 차는 못 팔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거는 감안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도 본인이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 설명도 굉장히 자세하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그 구매 기간 동안에 이제 리스크 같은 게 생기면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중고차를 구매해도. 근데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한 지 이제 한 달이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서 이제 남기는 거고요. 한두 군데 정도의 문제가 있었는데, 예, 뭐 기능상의 문제였지 뭐 단순적인 그냥 고장 그런 것들 우리가 현장에서 저도 못 보고 네, 강용구 딜러님도 못 봤던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기꺼이 바로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마인드, 참 안녕초차에 대한 네, 제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제 보여준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경험도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뭐 차량 리뷰를 다시 할 일은 없을 수도 있겠죠. 예, 나중에 저도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또 새 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사연을 남길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되게 뭐
중고 차량을 벌써도 10년 정도를 타거든요. 그래서 되게 운도 좋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제가 영상으로 찍었던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막 이 사람이 이분이 얘기한 거 저분이 얘기한 걸 막 합쳐서 막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 벤츠 차량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고 느꼈던 모든 것을 지금 요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차량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볼보였고요. 제 차는 2017년식 벤츠 카브리올레 C200입니다.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차량이고요.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차량입니다. 이걸로 해보고 싶었던 목표나 바람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루어질 때마다 또 여러분들하고 또 영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좀 특이하게 많이 사용할 것 같거든요. 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풀업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볼보였습니다.